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최근에 이런 얼마 전이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약 한 1,몇백 페이지 되는 그런 분량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사위의 주요 활동은 헬기에서 총을 쐈느냐, 집단 발포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느냐, 또 북한군이 왔느냐, 그리고 집단 매장은 있었느냐라는 그런 네 가지 쟁점을 주로 설명하면서 진상규명을 한다 그러면서 5.18이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북한군도 안 왔다. 헬기 기총소사도 있었다. 집단 매장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집단 발포는 5월 21일 날 1시에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 엉터리고요.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증거가 확실하고 증언이 확실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첫째, 이 최초의 5.18 사건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무기고의 피탈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라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동안 통솔이 말이죠. 5월 18일 날 아침에 오전 9시쯤에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의 충돌로부터 5.18은 시작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 내용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이죠, 이 책. 작게 80518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5.18 조사위의 보고서를 읽고 한 번 더 이 보고서의 허구를 지적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지적해왔던 최초의 그 5.18 사건은 무엇이다. 군용 트럭 무장 강탈이라는 점과 그리고 무기고의 피탈 시점도 이들이 주장하듯이 5월 20일이 아니라 5월 19일 날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조금 내용이 있지만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조작과 허구, 자신들의 주도권, 악마적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짜를 퍼뜨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내용과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보고서는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자, 이 보고서는 그동안 보고서에서 감춘 내용과 축소한 사건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5월 18일 날 새벽에 광주 아시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군용 트럭 2대의 무장 피탈 사건입니다. 이건 보고서에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 19일 날 나주경찰서, 금성파출소, 예비군 대대 무기고 피탈 사건입니다. 이것도 발생 시점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발생 시점을 19일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19일이 아니라 이틀 뒤로 밀어놨습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계엄군의 무장 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무장을 했다. 이런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지도 않고 스스로 먼저 무장했고 그것도 국가기관, 군, 예비군 무기 그거를 털어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설사 무장 그렇다 하더라도 무장까지 했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반박도 가능한 겁니다. 자, 먼저 아시아자동차 피탈 사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는 5월 18일 새벽에 광주 아시아자동차에서 군용 트럭 2대가 피탈당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의 갑작스런 진압 강행으로 학생들과의 유혈 충돌로 투석전이 일어나고 시위가 확산되고 그래서 광주 사태가 불거졌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 내용 중에 먼저 이 동영상을 하나, 음성 녹음을 하나 보시고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음성 녹음은 이 음성 녹음은 이 당시에 그 아시아 자동차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 증언의 녹음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5월 18일 날 새벽부터 차를 막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이요? 직원들이? 아니요. 외부인들이. 예. 그래서 그 전날은 전남대에서 전경들하고 했다가 시위를 했었는데 그 이튿날 5월 18일 날 새벽에 아시아자동차가 뚫렸습니다. 타이어를 다 바람도 다 빼놓으시라 가지고 타이어도 빼놨는데 외부 사람들이 타이어 주저앉은 걸로 와서 바퀴를 갈아달라 어쩌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공장이 큰 프레셔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해놓은 말은 자기들이 서울에서 지원군인데 예, 광주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하면서 총을 들이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서울에서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네, 학생들이라 하면서 차를 운전도 잘하고 다니고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보셨을 때 학생들로 보였나요? 아니면은 어른입니다, 어른. 어른? 예. 당시에는 제가 출하관리니까 군용차 납품 군부대에다 날려주는 수송반 일을 했습니다. 목격자. 자, 이 내용이 요 사람입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그 내용은 선구자 방송이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태극기 집회할 때 이분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증언하는 내용이 아까 그 녹음 내용이고요. 그 녹음 내용을 풀어서 이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80년 5월 18일 날 새벽 5시쯤 광주시 아시아자동차에 건장한 청년 2명이 카빈총을 거꾸로 메고 나타나서 군용 차량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사건이 5.18의 최초 사건입니다. 이미 카빈총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특수 임무원입니다. 이들이 북한 특수권인지 아니면 김대중 여단 병력인지는 조금 더 규명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줬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들은 서울에서 광주로 지원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회사의 노조원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회사는 광주 시내에 계속된 시위로 초비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군부대 출하를 앞둔 대기 차량 전체의 타이어 공기를 빼놓고 냉각수와 오일은 물론 배터리까지 제거해서 주차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차량을 본 괴한들은 총을 들이대며 아까 얘기 들으셨죠? 총을 들이대더라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목숨 걸고 지원 나왔는데 당신들은 광주 사람 맞냐? 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조원들이 회사 당직자들과 이야기해서 5톤 레카차 한 대, 2.5톤 카고 트럭 한 대를 내주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불상사를 염려해서 그 정도 선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게차를 들어 올려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고 노조원들은 오일과 냉각수를 채우고 배터리를 연결시켰다고 그래요. 그러자마자 이들 괴한들은 능숙하게
차를 몰고 회사 밖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아시아자동차는 방산업체입니다. 이 도난 당했는데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정교사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정교사는 이 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네. 이 아까 보여드린 작게 80518은 적고 있습니다. 정교사가 완전히 붉은 집단이 되었어요. 당시에. 이건 80518 22에서 2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보신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렇습니다. 최초 사건이 언제다? 5월 18일 날 새벽 5시입니다. 어디서? 전남도청 앞이 아니라 네, 아시아 자동차에서 군용 트럭 2대가 피탈당한 겁니다. 이 피탈된 차량은 그냥 뭐 수송이나 뭐 짐을 나르거나 그런 데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피탈의 의미가 구체화되는 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아까 보여드린 이 종합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탈 시점마저 조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기고의 최초 피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날 이 군용 트럭 2대를 훔쳐서 그 다음 날 오후 3시에 거기서 광주에서 약 30여 킬로, 40킬로가 안 되게 떨어진 나주 경찰서 금성 파출소 예비군 대대 무기고를 터는데 그 트럭을 사용합니다. 5.18 진조위는 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피탈 내용이 적혀 있지도 않고 피탈 시점은 이틀 늦춰져 적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전남매일신문 김동문 기자입니다. 당시의 연세가 37세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다시 한번 아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보고 여기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여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을 보고 들으시고 한번 했습니다. 유신 언론인 기다려라 하는 협박 전화만 날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제가 피할 길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 5월 19일 다음날 그날이죠. 출근 못한 오후 3시에 이미 버스를 탈취한 폭도들이 장발을 하고 저희 사무실 지사 사무실에 있는 100m 전방에 나주 금성동 파출소 옆에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 폭발을 한 걸 보았습니다. 폭발했습니까? 탈취했습니까? 아닙니다. 트럭을 후진을 해서 예. 그 무기고를 밀어붙여 가지고 예. 거기서부터 무기가 탈취됐는데 그 무기고에는 1600정의 M1 소총과 칼빈 탄약 등 엄청난 숫자 중화기인 MU-60 기관단총이 들어있었습니다. 기관총. 네, 기관. 자, 보셨죠? 이 이야기입니다. 발생 시점은 5월 19일 오후입니다. 오후. 지금 참깨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걸 보고 이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이건 폭동도 아니다. 제2의 6.25를 만났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5월 19일 날 월요일 오전 8시 완도 출장을 위해서 회사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버스터미널 앞에 갔더니 인파와 버스들이 완전히 엉켜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나주경찰서 보안과장이 임모 경감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광주에 폭동이 나서 차량 통제 중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보다 9년 선배인 46세인 김대중 사조직인 국민연합의 나주 책임자 46세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몽둥이와 강목을 들고 19일 날 오전 8시입니다.
이때 이미 나주에 이렇게 폭도가 된 네, 김대중 소위 여단 병력이 이렇게 설치고 나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20대 젊은이 20명을 데리고 몰고 나타나 나주 은민이여 광주로 갑시다. 전두환 일당과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답니다. 라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단 발포, 학살이라는 건 집단 뭐 유혈 사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집단 유혈 사태가 지금 있다는 거는 5월 21일입니다. 근데 19일 날 이미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완전 유언비어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소요와 시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동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김동문 기자는 하루 전인 18일에 광주에 갔다가 광주 학생들이 순수하게 학생운동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하루 만에 이거는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제2의 폭동도 아니고 제2의 6.25를 만났구나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회사에 전화를 하려 했으나 전화가 불통이에요. 끊었더니 유신 언론인 기다려라 라는 협박 전화만 계속 날아오는 겁니다. 이분이 당시에 김대중 사조직으로부터는 김대중 쪽 사람들로부터는 유신 언론인으로 지목받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런 증언을 하고 5.18은 폭동이다, 전쟁이다 라는 증언을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 김대중 세력들에 의해서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네. 폭행당하는 거죠. 80년 이후에. 네. 그런 협박 전화가 날아오니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오후 3시에 회사 지사, 전남매일신문 나주지사 사무실 100m 전방에 있는 나주경찰서 금성동 파출소 예비군 대대 무기고가 털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떻게 털렸느냐? 트럭이 들어와서 후진을 해서 무기고 담을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무기고 담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이받아서 무기고를 털어갑니다. 그때부터 나주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를 나른 폭도들이 곳곳에서 시내에서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협박을 당했으니까요. 네? 김대중 뭡니까 사조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기다려라라는 협박 전화까지 받았으니까요. 마지막에 피한 것이 예비군 대대였습니다. 근데 예비군 대대에 장발을 한 60여 명의 특공조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직되어서 나타납니다. 무장한 트럭과 버스를 들이대고 공포를 쏘아대며 부대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5월 19일입니다. 네? 소위 집단 발포 논란이 있는 5월 20일보다 이틀 전의 얘기예요. 네? 이 기자 출신인 이 김동문 님의 증언이 구체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9일 날 1980년 5월 19일 오전 5시에 나주경찰서 금성동 파출소 예비군 대대 무기고가 털렸다. 이에 앞서서 8시에는 김대중 사조직인 국민여담의 나주전합 나주 책임자가 강목과 몽둥이를 들은 젊은 사람들과 나타나서 나주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선동선전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네. 학살하고 있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당시에 집단 유혈 사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예비군 대대, 특공조 같은 무장폭도 60여 명이 총을 들고 무장 트럭을 타고 버스에 타고 나타나서 공포를 쏘며 부대를 내놓으라며 점령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 순수한 학생 시위나 민주화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장 폭동이 아니라 이건 반란이죠. 네. 자, 이런 증언은 아까 보신 동영상 말고 작게 80518 책에서도 등장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필수 요원만 남았던 경찰서는 19일 12시 정오가 되어서 수가 불어난 군중들의 함성과 위협에 몇 안 남은 경찰관들마저 도피해서 무장한 농기구와 몽둥이로 무장한 군중들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화물 차량과 버스들이 질주하는데 모두 강목과 칼빈 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요란한 함성, 구호를 외쳤다고 하네요. 이미 경찰서 무기고는 털린 겁니다. 경찰서가 점령되고 경찰서 무기고가 털리고 거기서 칼빈 소총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아시아 그 전날 턴 새 군용 트럭 2대가 예비군대대 무기고 쪽을 향해서 소음을 내고 달려 무기고 불락 담장을 넘기고 개음과 함께 쓰러뜨리고 다음에는 문을 부수고 해서 무기고를 텁니다.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무기고를 기습한 사람들은 얼굴이 익은 김대중 쪽 정치 조직 사람들도 많이 보였지만 전혀 모르는 장발을 한 젊은 남자들도 뒤섞여 있었다. 이날 여기 이 책에 따르면 피탈된 내용 무기는 칼빈 소총, 에만이 모두 1,700여 정, 중화기인 LMG-30, LMG-50, 기관총, 실탄과 수리탄이 든 상자 등이 이 북한 특수군과 김대중 사조직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금성파출소에는 기념물을 하나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금성파출소 예비군 집중무기고 이 피탈 내용이에요. 근데 이 피탈 내용의 저교가 요지가 날짜를 조작해서 써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요. 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시민 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다수의 시민들이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한 군용 차량을 이용해서 무기고에서 보관 중이던 무기와 실탄과 수리탄을 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날짜를 조작했어요. 그러나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한 군용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네요. 참, 그러니까 방어적 무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방어적이지도 않고 무장이 아니라 이거는 뭐 폭도가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목이 자꾸 막히네요. 네. 그때 사용했던 군용 트럭의 모습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느냐? 독일 좌파 언론인 힌츠페터가 촬영했다는 동영상에서 이 차량이 찍힙니다. 이 앞에 망가졌죠. 훼손됐잖아요. 이게 바로 나주경찰서 금성파출소 예비군 대대 무기고 강탈에 사용된 군용 트럭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분명한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힌츠페터가 찍은 영상을 통해서 목격자가 증언한 차량, 즉 5톤 군안차와 2.5톤 카고 트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츠페터가 찍은 이 영상의 두 번째 군안차와 세 번째 카고 트럭이 바로 18일 날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된 트럭입니다. 군안차의 앞부분이 다 부서져 있는 것을 잘 보셔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군안차가 참 거짓말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영상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책을 쓴 작게 80518을 쓴 저자 정담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5.18 진실을 허구를 가짜를 벗겨내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전남 아시아 자동차고요. 여기가 나주 금성 파출소에 여기서 여기까지 30분. 지금 네이버로 찍어 보니까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광주 사태의 발생은 5월 18일 전남도청이 아니라 5월 18일 새벽 5시 아시아 자동차에서 군용 트럭 2대 탈취다. 그리고 이어서 5월 19일 날 나주경찰서 예비군 대대 무기고가 탈취당했다. 이게 둘 다 하나는 적지 않고 있고 19일 상황은 아시아 자동차 상황은 나주경찰서 이 예비군 무기고 피탈은 21일로 뒤로 밀어놨어요. 아, 참. 네. 자, 이걸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하나 정황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 책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나주경찰서 금성파출소에서 무기고가 피탈되자 신고 전화가 서울 보안사에 접수가 됩니다. 19일 날 나주 예비군 무기고가 털렸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무런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수상히 여긴 보안사에서 특명반을 파견을 합니다. 20일 날 오후에 저녁에. 이것도 이 책에 작게 80518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보고서대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이 보고서대로라면 보안사의 특명반 파견 시점이 최소한 21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파견이 21일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황을 봐서도 군사작전의 정황을 봐서도 나주 무기고의 피탈 시점은 5월 19일 오후다. 따라서 이 방어적 무장을 위한 탈취가 아니라 선제적 공격을 위한 반란과 반역을 위한 무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18일 날까 1980년 5월 18일 새벽 아시아 자동차에서 카빈총으로 무장한 두 사람 폭도들에 의해서 군용 트럭 2대가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트럭을 이용해서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가 습격이 당합니다. 습격돼서 소총 1700정 수류탄 총알이 탈취당합니다. 이것이 5.18 사태의 근본의 성격입니다. 여기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계엄군의 학살이라느니 뭐 어쨌다느니 찔러 죽였다느니 이런 유언비를 퍼뜨려서 분노를 광주 시민들한테 심어서 속으로는 반란 반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광주 시민들을 앞에 내세워서 정부와 계엄군을 궁지로 몰아간 사건, 이것이 5.18입니다. 참 기가 차죠. 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종합보고서에 따르면은 딱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우리는 보통 17개 시군 44개 무기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17개 시군 53개 무기고다 이렇게 피탈 무기고의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근거, 광주 5.18 당시의 최초 발생 사건, 무기고의 피탈 19일 나주 무기고
이탈 시점이 19일.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광주 사태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답해야 됩니다. 어둠과 거짓과 조작과 허위의 그런 그림자에서 그 소나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헌법 정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자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게 80518 많이 좀 구독해서 봐주시면 일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태 파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백두산 캠프 네이버 블로그에도 관련 글 올려놓고 있습니다. 글로 보시려면 네이버 블로그 백두산 캠프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 구성자입니다.